네, 이제 금강경 제21분 비설 소설분 소문 들은 바 소설 말한 바 소견 본 바 제가 본 바로는 제 소견으로는 그거죠. 소설 들은 바 그러니까 수보리 전자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바 비설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오늘 썸네일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 금강경 해석이 부처님이 금강경 설하신 이후 최소 판본이 1250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생한 천인 아수라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 지금은 수십억 개의 금강경 판본이 존재하는 이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눈이나 사람 눈이나 카메라나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쪽에 이제 사람 뇌가 있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뇌에서 해석을 해갖고 자기 기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그걸 해석하는 기계가 1250개예요. 그러니 다 다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다라고 해야지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때는 참 저희는 4남매였지만 친구들 중에는 8남매, 10남매, 12남매 이렇게 있었지만 아버지가 10남매, 12남매를 앉혀두고 설날 때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다 다르게 듣는다라는 거죠. 왜죠? 각자의 뇌에서 해석하는 게 다르니까. 부처님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눈만 이런 게 아니라 기도 그런 거죠. 그래서 비설 소설분 수보리야 여무리열의 작신염 너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당류 소설법 내가 말한 바의 법 내가 말한 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무아라 그랬어.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어. 그러면은 무아라는 것을 내가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나는 없다라는 거지 참나가 없다라는 소리는 아닌데 내가 없다 그러면 참나가 있다라고 참나가 아닌 내가 육신에 내가 있는데 내가 없다니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엄마도 돌아가셨고 저렇게 사람들이 수없이 태어나고 죽는 걸 보면서도 불생불멸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석하는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 너머에 그 무엇으로 듣는 거죠. 마음 너머에 그 무엇으로 듣는 거죠.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것은 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설한다 하면 무법가설, 인간의 언어로 설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냥 할 수 없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세상은 자기만의 세상이에요. 왜? 사람마다
인식되는 세상이 다르니까. 옆에 있는 자기 동생, 자기 부인,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엄마, 아버지, 지금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조상님들 다 달라요. 인식되는 게 다르니까. 인식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만법 유식이잖아요. 이 세상은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많은 중생들이 다음 세상에 이 금강경 법문을 듣고 어떻게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의식으로만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잠재의식과 무의식으로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잠재의식과 무의식으로도 지금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듣는 분들 계세요. 조상님들도 마찬가지고. 석사, 박사 뭐 다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냥 누구한테 그대로 설명은 못하지만 그대로 금강경 말씀 들으면 저게 정답이다라고 해서 다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존께서 답하셨다. 수보랴, 피비중생. 그 사람들이 이름만 중생이지 비불중생, 중생이 아니다. 왜? 그들도 다 불성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수보랴, 중생자, 사람들이 중생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중생이 아니야. 이름이 중생이지. 왜? 형태 넘어 내용은 부처거든요. 그 부처가 참나와 참나로 다 있는 거죠. 우리 전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것 넘어, 마음 넘어 그 자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넘어 그 자리에 가는 거죠. 어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동일화를 멈추면 고통 멈춘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요거 읽어드린 거거든요. 요거 읽어드렸는데 요거 어제 맞아 좀 읽어드릴게요. 드라마를 우리 고통체, 이 감정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나가 있고 감정체가 있다고요. 이 감정체 때문에 정생지격, 정이 생기면 참나가 작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감정을 녹여주고 없애주는, 우리가 거울 명상을 했잖아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고통체, 요거를 다시 좀 해줄게요. 주위에 누군가가 가급적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감정체, 고통체는 인간관계의 어떤 사건, 드라마를 일으켜서 자기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자극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방아쇠를 당기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다. 고통체가 친밀한 관계와 가족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고통체의 먹이를 얻기 때문이다. 당신을 자극하고 반응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누군가의 고통체에 이게 저항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의식이 대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고통체는 직감적으로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상처 입기 쉬운 곳을 알고 있다. 만약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몇 번이나 시도한다. 고통체는 더 많은 감정을 찾아다니는 원초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이게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첫 만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늘이 맺어준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지옥에서 맺어진 결혼인 경우도 있다. 고양이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잘 알 것이다. 고양이는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복도 주변에서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안다. 작은 소리에도 고양이는 귀를 그쪽으로 행하고 눈을 가늘게 뜬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고통체도 마찬가지다. 어떤 차원에 있건 고통체는 여전히 깨어 있고 적절한 계획만 나타나면
오빠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는 고통체가 영리하게 몸을 낮추고 누워있고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남편하고 결혼하고 아내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체와도 결혼하고 상대방 역시 당신의 고통체와도 결혼하는 것이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함께 살기 시작하거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배우자의 인격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아차리면 분명 충격일 것이다. 한순간에 아내는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악을 쓴다. 그것도 대부분은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완전히 입 다물고 냉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뭐 잘못된 일 있어? 라고 당신은 묻는다. 그녀는 아니 잘못된 거 없어 라고 대답은 한다. 그러나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그녀가 발산하는 적대감에 찬 에너지는 모든 게 잘못됐지 라고 알려주고 있다.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봐도 그곳에 이미 햇빛은 없다. 마치 무거운 장막에 덮인 것처럼 당신이 알고 사랑하던 존재, 예전에 애고를 뚫고 빛을 발하던 그 순수한 존재는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 전혀 낯선 사람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 그 눈은 증오, 적개심, 비꼼, 분노를 띠고 있다. 그녀가 말을 할 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배우자나 당신의 연인이 아니다. 그 사람의 고통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 그거는 고통체가 해석하는 현실이며 그 고통체는 어떤 두려움, 적개심, 분노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싶고 고통스러워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완전히 왜곡된 현실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초하루 1일부터 15일 사이에 절대로 어디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상대방의 고통체가 온다고요. 가까운 사람이. 이 시점에서 당신은 그것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연인의 진짜 얼굴인지 의문을 가지며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끔찍한 실수는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물론 진짜 얼굴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점령한 고통체다. 고통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배우자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체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물론 우리처럼 지금 이러한 거울 명상을 해서 자기 자신의 고통체를 녹여내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친구들, 사람들 복받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고통체를 녹이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고통체를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런 우리 고통체를 다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게 시험적으로 공격해 오는 게 1일부터 15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가? 그래야지. 그런가? 제 아들하고 얘기했다 그랬죠. 고통체 방어 잘 하십시오. 아무런 방어를 안 하는 거죠. 대응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리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단단한 고통체, 결코 잠들지 않는 단단한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평소에는 미소 짓거나 예의 바르게 대화할지 모른다. 하지만 겉에 한층을 벗겨내면 불행한 감정 덩어리가 펄펄 끓고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맞대응하려고 하고 누군가와 대결하거나 비난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불행한 것을 발견하려고 기다리는 것은 초능력자가 아니더라도 알아차릴 수가 있다. 고통체를 찾아다닌다고요. 그 사람들의 고통체는 언제나 굶주려 있으며 만족해하는 경우가 없다. 적을 필요로 하는 에고의 욕구가 극대화된 상태이다. 요즘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비교적 사소한 일들도 그들의 반응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드라마에 끌어들여 반응을 얻으려고 시도한다. 조직이나 개인을 상대로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한 투쟁과 소송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헤어진 배우자나 연인에게
편집증적인 징후를 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지닌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극단적인 반응을 통해 내면의 고통을 사건과 상황에 투자한다. 이 사람들은 자각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사건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도 구별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불행과 심지어는 고통 자체도 사건이나 상황 속에 다 들어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깊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래서 이러한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사회활동과 환경활동과 무슨 아무튼 온갖 봉사활동 이런 활동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이 고통체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시민단체 해야지 누군가를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기업가들이건 누구건. 그걸 굉장히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터넷 단체도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고통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갖고 있는 이상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 활동이 그 사람들에게 성공적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흐르는 부정적인 에너지, 적과 분쟁을 필요로 하는 무의식 때문에 반대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활동은 대개 자기 조직 안에서 내부에서 내부를 잡아먹으면서 끝이 난다. 공산당이 그렇죠. 공산당은 항상 내부에서 자기가 자기 팀끼리 서로 잡아먹으면서 끝나죠. 어디를 가든 그들은 기분 나쁜 이유를 찾는다. 그들의 고통체는 정확히 자기가 찾고 있는 고통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내기 때문이다. 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먼저 자신이 고통체를 갖고 있음을 깨닫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래서 우리가 이번 통화과 거울 명상했잖아요. 그런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이다. 지금 now,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이 뭐예요? 현존하는 거잖아요. 현존. 이거는 에카르톨레 이 순간에 나. 지금 읽어드리는 거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이거는 말로 안 돼요. 자기 고통체는 말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자기가 수행을 해야 돼요. 비설소설이에요, 정말로. 고통체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이 척하면서 살아가거나 당신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 의식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고통체와 동일화를 끊을 수 있다. 이게 참선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했죠. 그래서 알아채는 걸 계속하고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과 동일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체, 고통체는 우리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먹이 삼아 스스로 발동을 걸 수가 없죠. 이런 고통체, 감정체는 처음엔 잘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채고 있으면, 그래서 연결을 끊어버리면 에너지를 잃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과 이제 감정의 먹구름이 먹이 공급이 중단이 된다. 현재의 감각, 지각이 과거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통체에 갇혀있던 에너지의 주파수가 바뀌어서 새로운 참나의 에너지로 바뀐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참나를 위한 새로운 연료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행성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인물들 대부분은 한때 무거운 고통체를 지니고 있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숨길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 상태에서 해당하는 에너지장을 뿜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무의식적으로만 느낄지 몰라도 상대방이 내뿜는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 예뻐도
예쁘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속으로는 불만, 불안이 가득한 사람들을, 그런 여자를 남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속으로는 불만, 불평이 가득한 잘생긴 사람을 여자들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다 기운이 있어요. 다 기운이 있기 때문에 밝은 사람 좋아하고, 감사하게 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좋아하고, 이걸 다 안다고요. 우리는 이런 걸 다 감지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다 감지하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매우 분명하게 그걸 알아차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도 하기 전에 알아차린 다음에 말을 섞어보고 눈을 맞춰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관심이 생각으로의 영역으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이 생각의 영역으로 옮겨가서 상대방의 에너지 장을 감지하는 능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느낀다. 고통체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찾는다는 것,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많은 교통사고들이 그 시점에서 고통체가 활성화된 운전자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체가 활성화된 두 명의 운전자가 같은 시각에 교차로에서 만나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정상적인 상황보다 몇 배로 증가한다. 두 명이 다 뚜껑이 열리는 거죠. 왜? 두 사람은 다 의식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곧 내 안에 고통을 원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이게 도로의 분노. 교통사고에서 고통체가 맡은 역할은 도로의 분노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운전자는 앞에 가는 차가 너무 느리게 운전하는 등의 사소한 일에도 폭력적으로 변한다. 설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설날. 근데 아침에 집에서 저희 아들하고 집사람한테 1일부터 15일까지는 절대로 투덜대고 불만하지 않고 가라. 정말로 1차선에서 한 40km로 가더라고요. 성수대교 위에서. 예상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유로운금 내주셨어요. 강혜숙님. 해자 맞나요? 제가 안경 안 끼고 봐가지고 성우거사 없이. 강혜숙님 감사드립니다. 옹금자님, 이게 금고온씨, 우리나라 온씨들 많지 않죠. 온달 장군의 후손들, 전북 김제면에 있나 금고온씨. 옹금자님 반갑습니다. 강혜숙님, 옹금자님 원금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비설소설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